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자유시 참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해주 한인들이 분열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지지했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념의 대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화된 독립운동단체와 민족주의를 유지했던 독립단체들이 분열하게 되고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연해주와 만주의 무장항일 독립운동이 사실상 와해되는,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1921년 6월 28일 연해주 스바보드니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 말로 스바보드니가 자유입니다. 자유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데,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스바보드니 시에서 소비에트 적군이 대한독립군단 소속 독립군들을 포위하고 사살한 사건입니다. 자, 소비에트 정부는 초기에는 연해주에 있는 우리 무장항일 단체들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소비에트라고 하는 정부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한독립군단을 비롯한 연해주에 있는 무장항일 단체들이 눈의 가시가 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결국 국가의 내부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무장항일 단체들의 활동이 사실은 소비에트 정부가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에트 정부가 결단 내린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남의 나라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자유시 참변은 보통 흑하사변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1920년 10월 간도에서 일본군이 독립군 부대들을 공격하여 수천여 명의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 또 간도의 독립군들은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흑룡강성의 밀산으로 이동하여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 당시의 코민테르는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10개의 독립군들을 연합시킨 대한독립군단은 연해주에서 상당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밀산에서 겨울을 보내고 연해주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무장 항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에트 적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해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해주에서 적군과 함께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들도 4월 참변의 영향으로 일본군을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이 필요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의 일본의 무자비한 학살, 간도 참변, 그 다음에 4월 참변, 이러한 만주와 연해주에서 일어났던 일제의 무자비한 이러한 학살로 인해서 이제 사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무장항일 단체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10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나로 결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대한독립군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에트 정부와 또 한 가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결국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연해주가 이미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에트가 지향하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 이념을 갖다가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을 받아들인 이 독립운동 단체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에트 정부의 적극적인 탄압에 앞서서 이러한 소비에트 정부의 탄압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민족주의 계열의 북로 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회, 대한국민회, 그 다음에 혼춘 대한국민회, 그 다음에 군무도덕부, 의검부, 혈성단, 대한정의군정사 등과 같은 야단, 이런 단체들이 이 민족주의 계열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로 전환된 이러한 독립군들은 고려혁명군, 대한의용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독립군이 이제 와해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고려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이 한인 독립군들의 지휘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고려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이데올로기 노선을 바꾸었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과 과연 공동으로 무장항일 운동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바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좀 더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은 대한의용군과 관계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의용군은 실질적으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민족주의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가 민족주의 계열인데 사실상 하나, 고려혁명군만이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체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혁명군이 이 소비에트 적군, 소비에트 군대와 연합해서 독립운동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고려혁명군은 독립운동을 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갖다가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무장해제가 결국은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들의 와해,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전체 독립운동과 무장항일운동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고려혁명군이 왜 이러한 자유시참변을 갖다가 주도를 했는지 사실은 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가 한인 독립군의 관할권을 극동공화국으로부터 받으면서 고려혁명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때부터 사실은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전 러시아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탄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독립군들과 많은 항일 무장단체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려혁명군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소련 정부 입장에서 소비에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고려혁명군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는 두 세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고려혁명군 정의회를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칼란 다리시빌라를 임명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려혁명군은 독립단체가 아니다. 이미 독립단체가 아니다. 왜? 러시아인이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는 이 고려혁명군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한테 눈에 가시였던 이런 연해주에 모인 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 단체들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혁명군 정의회가 두 세력의 충돌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칼란다리시 빌라는 대한의용군에게 무장해제를 명령했다. 그래서 고려혁명군 정의회는 저항하는 대한의용군의 무장해제를 착수하였고 6월 28일에 고려혁명군은 대한의용군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두 단체가 이미 노선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고려혁명군은 완전히 소비에트 정부에 기속되어 있었고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렇지만 대한의용군은 그래도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속 독립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가졌지만 각각의 다른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결국 대한의용군부터 먼저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혁명군은 대한의용군을 공격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독립군을 공격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려혁명군이 대한의용군을 공격한 것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도 무장해제를 당하고 간도로 돌아갔다. 자, 간도 참변, 그 다음에 4월 참변, 이러한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을 피해서 일제의 본격적인 그러한 공세를 피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해주로 이동을 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오히려 뭡니까? 인해주에서 무자비하게 사살을 당하고 결국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 장비, 무기들을 다
몰수를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무장항일 운동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자유시 참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한 독립군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만주 관도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이 사실상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1937년도 강제 이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유시 참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연해주에서의 우리 독립군, 독립운동은 사실상 끝나는 것입니다. 연해주의 이주는 첫 번째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조선을 떠나서 연해주에서 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연해주 이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해주 이주와 2차 연해주 이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이주했던 조선 백성들, 2차 이주했던 독립운동가들은 한마음으로 일본과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본격적인 무장항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설, 최재형, 홍범도 등이 주축이 되어서 연해주에서 무장항일 단체를 만들고 무장항일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소비에트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1905년 피해 일률, 그다음에 1917년 10월 혁명, 이러한 20세기 초에 엄청난 이 사건들, 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연해주 한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은 대부분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 한인들은 소비에트 혁명을 지지를 했고, 또 레닌을 비롯한 소비에트 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레닌 역시도 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민족 자치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작농에게도 토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레닌의 약속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우리 한인들은 연해주에서 소비에트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혁명이 성공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 땅에서 혁명 세력인 볼셰비키와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는 이 백분, 이 혁명 세력인 소비에트 적군과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 사이의 전쟁, 내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대대적으로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무고한,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던 무고한 우리 한인들을 갖다가 학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운동, 무장항일 독립운동은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일본의 공세와 또 일본의 우수한 군사력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항일단체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변화된 이 독립단체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군들도 분열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6월, 4월, 6월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이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21년 자유시 참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정부는 처음에는 무장항일운동을 보호했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혁명이 끝나고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장항일 단체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도 있었고 또 지속적인 자기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결국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을 갖다가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연해주 지역에서의 무장항일운동을 사실상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도 참변, 그다음에 4월 참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 무장항일 독립운동이 결국은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붕괴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